오늘은 SK 오션플랜트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또 특수선, MRO까지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요. 특히 그 해상풍력 분야에서 입지가 아주 독보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사업만 쭉 나열할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어떤 핵심 경쟁력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중에서도 이제 고정식, 재킷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면에서 꼭 주목해야 합니다. 아, 재킷이요? 그 수심 얕은 곳에 설치하는 격자 형태 구조물 말씀이시죠? 안정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SK 오션플랜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14메가와트급 이상, 그 초대형 발전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킷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핵심 부품인 트랜지션 피스 제작 기술도 독보적이에요. 아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점유율을 44%나 달성했죠. 와, 44%면 거의 절반인데요. 대단하네요. 그럼 생산 능력도 이걸 뒷받침해 줘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생산기지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재킷을 한 50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50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지금 157만 제곱미터, 이게 평수로는 한 48만 평 되거든요. 이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를 또 짓고 있습니다. 와, 48만 평. 신규 기지까지 완공되면 규모가 정말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규 기지는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고요. 재킷은 물론이고 그 부유식 하부 구조물인 플로터, 그리고 해상 변전소, OSS라고 하죠. 이것까지 한 곳에서 다 생산하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부품 조달부터 제작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거죠. 특히 그 후육관관이라고 두꺼운 파이프를 자체 생산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아, 자체 생산이요. 높이 100m 넘고 무게 2,000톤 넘는 그런 재킷을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플로터는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건 수심 깊은 먼바다에 쓰는 부요식 구조물이죠. 이 분야는 아직 좀 초기 단계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미래 시장을 봐야 하니까요. 모회사인 SK 에코플랜트가 보유한 부유체 기본 설계 기술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이 미래 부유식 시장 선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아, 시너지. 네, 이미 울산의 해오리 프로젝트라고 큰 부유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부유체 제작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의 신규 야드 가동 시점에 맞춰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준비 중인 거죠. 그렇군요. 하부 구조물 외에 또 특수선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방산 분야 기술력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해군 최신 호위함, 그 울산급 배치 3 후속함 3척을 동시에 건조 중이고요. 해경 3,000톤급 경비함 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큰 기업들과 경쟁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빅2라고 불리는 회사들과 경쟁하는 구도지만 SK 오션플랜트도 기술력 면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MRO, 특히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 진출 소식이 상당히 좀 흥미롭던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연간 한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미 해군 함정 정비를 하려면 필수 자격이 있어요. 함정 정비 협약, MSRA라고 하는데 이거 체결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MSRA요? 네, 지난 5월에 TF를 꾸렸고요. 8월에 서류 제출은 완료했고 9월 말에 현정 실사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빠르면 연내에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속도가 빠르네요. 근데 이 분야도 경쟁이 만만치 않겠어요. 당연하죠. 여기도 역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격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술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인 수주나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최근 성과는 좀 어떤가요? 좋습니다. 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해상풍력 비중이 늘면서 마진 개선이 확인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기다려왔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드디어 수주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6월에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3,835억 원, 7월에는 대만 포모사4에서 2,002억 원, 그리고 바로 지난달 8월에는 대만 센츄리 윈드파워에서 2,831억 원, 이렇게 대형 계약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와, 금액들이 상당하네요. 그럼 수주 잔고가 크게 늘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해상풍력 수주 잔고만 봐도요. 1분기 말에 3,479억 원이었는데 2분기 말에는 8,006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지금 추세면 연말에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만이 그동안 LCR이라고 현지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걸 폐지하면서 수주 확대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마나 태안 프로젝트의 해상변전소 OSS 수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백억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적이나 수주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최근에 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죠. SK그룹에서 매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좀 변수죠. 디오션 자산운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디오션 자산운용이 전 STX그룹 회장이 설립한 SUM 글로벌의 전적 자회사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랑은 별개로 또 전환사채 CB 물량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유통주식 수가 약 100만 조 늘어난 점, 이것도 투자하실 때는 고려해야 할 오버행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SK 오션플랜트를 볼 때 강점과 약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뭐니 해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쟁사를 압도하는 생산 능력 확보 계획, 또 눈에 보이는 수주 증가세, 이게 강점이죠. 고객사들도 탄탄하고요. 그렇죠.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나 CIP 같은 그야말로 글로벌 팝티어 개발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신뢰도를 충분히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크겠죠. 네,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SK그룹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점. 아무래도 그룹 차원의 지원이나 시너지를 예전처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또 하나는 해상풍력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전통 강자들은 물론이고 요즘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세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계속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나 생산 능력, 그리고 MRO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이런 점들은 분명 매력적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각 이슈와 맞물려서 그룹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 전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기술력이나 원가 경쟁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초대 형제기 정밀 제작 능력, 그리고 후욕관관 자체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 이 근본적인 강점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